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급등하는 종목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력이 남긴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세력이 있는 종목은 급등한다던데 그게 도대체 뭘근데요? 오늘은 그 세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 즉 시세가 만들어진 종목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 안에 세력의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종목의 조건, 세력이 남기는 두 가지 흔적, 그리고 실전에서 그 흔적을 포착하는 기준, 이 세 가지를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종목. 먼저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세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로는 대형 우량주가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세력이 주가를 움직이기 힘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이 크고 개인이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건전한 회사, 재무구조가 안정된 기업, 굳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지분도 이런 구조는 지분이 높아요. 그래서 굳이 주가를 끌어올려봤자 어차피 고점에서 안 팔 건데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주주가 단기 이익을 원하지 않는 기업,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거래 제한, 유상증자, IR 전략을 활용합니다. IR 전략을 하면 기관들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보다는 기관 대상으로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관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고 꾸준하게 매수해주면 세력에 개입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즉 시가총액이 크고 재무가 탄탄한 기업은 세력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력이 개입하는 종목의 공통점, 세력은 돈으로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들어올까요?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작다. 500억에서 2천억 수준의 기업이 주로 대상입니다.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500억짜리를 건들면 세력이 매집하기 힘들어요. 500억짜리 특징은 일봉상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해가지고 점점 떨어지는 주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떨어지는 구간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려면 주가를 어느 정도 펌핑을 시켜야 돼요. 바닥 대비 50% 100%. 그래야지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억짜리는 솔직히 작업하기 힘들고 한 1,500억, 2,000억짜리가 작업하기 쉽죠. 그리고 신규주 한라캐스트가 현재 4,100억인데 5,000원일 때는 2,000억대였겠죠. 2,000억대. 그죠? 그러니까 신규 성장하고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를 장대양봉 돈으로 장대양봉 두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트가 예뻐지죠. 여기 전고 돌파하고 역사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그죠? 그래서 여기서 800 8,480원 8,480원 여기서 터치하고 밀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밑에서 끌고 오거나 단타 들어온 사람들은 오일선 깨졌네 하고 손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손절시키고 반등.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 8,480원 한 번, 두 번 저항받는 데를 세 번째 돌파했으니까 이제 진짜 가나보다. 신고가다. 가나보다. 그 사람들까지 한 번 더 손절시키고 다시 갑니다. 그죠? 세력이 매집을 할 때는 전 고점을 뚫더라도 크게
수익 챙길 폭을 안 줘요. 살짝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은 이제 쓰레기 기업이다. 이 종목은 더럽다 할 때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날도 역사적 신고가 가는 날이었거든요. 전고 돌파하고. 그래서 이때 많이 개인들 많이 들어왔을 거야. 근데 밑으로 패대기를 칩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가총액이 작다. 두 번째, 재무가 애매하다.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고 개인들이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종목. 테마가 붙을 여지가 있다. 로봇, 전력, AI,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등 뉴스로 끌 수 있는 키워드. 세력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명분이 이제 테마, 섹터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세력은 대주주 협의, 매집, 시세 분출 순서로 움직입니다. 세력의 두 가지 흔적. 세력은 절대 시장에서 완전히 숨을 수 없습니다. 차트와 거래대금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죠? 즉 주가를 올릴 때 거래대금 터지고 주가를 내릴 때는 거래대금이 없고 주가를 올릴 때는 거래대금 터지고 주가를 내릴 때는 거래대금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양봉을 뽑힐 때는 거래대금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이 되려면 최고점에서 거래대금 터뜨려야 되는데 이때가 이 시즌의 최고점인데 거래대금이 줄잖아요. 그죠? 이때도 올라갈 땐 거래대금 터뜨리고 왜냐하면 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최고점이 이때인데 이때 거래대금이 터졌나요? 앞에 대비 안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고점으로 보기 어렵고 지금 이제 봐야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쭉 떨어져서 밀린다? 그럼 그때가 차익 실현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세력의 평단은 제가 봤을 때 5,000원부터 드립을 쳤다고 치면 지금 한 8,000원, 9,000원쯤 왔을 거예요. 이걸 싹 다 드립을 치면서 왔다고 치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혹은 계속 사기만 했어도 한 8, 9,000원쯤 왔을 텐데 세력이 여기서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목표가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움직이겠죠. 이때랑 좀 다르죠. 이때는 전고점 갖다 대고 밀리고 전고점 살짝 뚫고 밀리고 전고점 뚫고 밀리고 하다가 이번에는 장대 양봉 거래되고 땅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고점에서 안 물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5일선 이탈할 때 일단 손절하는 거예요. 일단 손절하는 거 일단. 고점이 안 물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절 안 했다 쳐봐요. 이런데 손절 안 했어. 근데 쭉 떨어져 와. 그죠? 차라리 이런 데서 5% 10% 마이너스 보는 게 낫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손절이 아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올 확률은 이 로봇주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서 새로운 이슈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이슈가 안 터지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은 거래대금이 있고 방향이 결정됐을 때 추세가 있는 데서 단타치라고 하는 게 쭉 떨어지는 거에서 단타 치면은 이길 확률이 적은 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파동, 추세, 지지 저항 그리면서 올라가는 데서 매매하는 게 낫다. 지난번 1편 영상 복귀해볼까요? 1편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거래대금, 거래량, 터진 종목. 그죠? 최근 2주 안에 30% 이상 올라온 종목.
그죠? 테마가 형성한 종목. 그죠? 이 종목은 1번, 2번, 3번이 다 해당되죠. 그럼 이런 데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장주라는 거는 이 장대양봉 나온 날 기준으로 대장주인 거지.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로봇주가 등락률이 더 높으면 걔가 대장주예요. 그래서 대장주 유무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장주가 중요한 거고, 다음 날 되면 그 주식의 일봉 차트가 더 중요하죠. 역사적 신고가인지 역사적 신저가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지. 역사적 신저가에서 올라올 때는 세력이 매집이 덜 된 상태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세력의 목표가가 높지 않겠죠. 적당히 테마성으로 튀어주고 개인들 들어올 때 팔아먹고 나가자. 그죠? 근데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요, 세력이 목표가가 높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시가총액을 올리고 나면 즉 기관 외인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들이 기관 외인한테 떠넘기기도 좋고, 예시로 들면 이 실리콘투가 원래 세력주였어요. 이 종목이. 이때만 해도 세력주였거든요. 이걸 보시면 아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얘가 원래 세력주였어요. 기간 외에는 거들떠도 안 본 종목이었거든요.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주. 그죠? 개인만 사고 외인기가 계속 팔고 관심도 없어. 이런 주식이었어요. 개인이 여기서 수백만 주를 모아갖고 수백만 주 물량 매집하려고 무상증자까지 해가지고 물량을 모아갔어요. 엄청.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외인 기간이 엄청 들어오죠. 연기금. 그죠? 이때 실리콘도 이때가 시가총액 500억 1000억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2조 5천억이 됐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여기 1000원대 500억 1000억이었는데 지금 42,000원. 그죠? 저점 대비 엄청 많이 올랐죠. 2,000원 잡고 10배 해도 2만 원인데 20배 이상이 오른 거죠. 그죠? 이때는 30배였네. 최고점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얘네가 언제 들어왔냐면 외국인이 이땐가?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23년 5월 9일 볼까요? 23년 5월 9일. 23년 5월 9일. 저도 이때 스윙으로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세력주인 걸 알고. 그때 많이 산 건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안 샀는데 엄청 잘 가더라고요. 5월 10일. 5월 10일 날 개인이 74만 주 팔고 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음 날도 장대 항목 나왔는데 5월 9일 10일 이때 기간 들어오고. 그죠? 그 전에는 외인 기간이 50만 주 이상 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110만 주 들어오면서 장대 항목을 만듭니다. 28%짜리 장대 항목. 다음 날도 28%짜리 장대 항목 만들었는데 기간이 110만 주. 그죠? 이때 기간이 먼저 들어왔네요. 기간. 그러면서 개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개인들이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니까 이제 팔기 시작해요. 기간 사모펀드 수급 보여요? 계속 사죠. 기간이 팔 때는 외인이 받아주고. 그죠? 개인은 꾸준하게 팔아요. 이때부터 계속 개인은 거의 다 팔거든요. 근데 기간이 팔 때는 외인이 받아주고, 외인이 팔 때는 기간이 받아주고.
이거 봐보세요. 기관이 100만 주 파니까 외인이 130만 주로 받아주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요. 이때만 해도 3,000원, 4,000원대였는데 며칠 만에 6,000원, 7,000원 가죠.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팔아요. 개인은 외인 기관이 쭉 사요. 계속 개인은 계속 팔죠. 기관이 팔 때는 외인이 받아주고 외인이 팔 때는 기관이 받아주고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요. 그러다가 이날 장대양봉 상한가 나온 날 5월 9일 5월 9일 이날 보시면 5월 9일 날 개인은 팔고요. 기관 외인이 들어왔죠. 24년 5월 9일. 그리고 24년 5월 10일도 상한가 갔는데 개인은 팔고 기관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개인은 계속 팝니다. 기관 외인이 계속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니까 이 구간에서 개인이 물량을 몇백만 줄 쓸어 담고 테마가 형성하고 이때 화장품 테마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기관 외인이 들어오기 시작해. 4,000원, 5,000원 대부터. 그 4,000원, 5,000원 대부터 여기까지 주가 올린 게 기관 외인이에요. 기관 외인. 4,000원부터 5만 원 넘게 올렸으니까 10배 올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력주를 투자할 때 올바른 방법은 제가 볼 때 세력들이 시가총액 올려서 기관 외인한테 팔아먹으려고 할 때,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화장품 테마가 터졌죠. 화장품 테마가 주도 섹터였어요. 실적 키워드. 그러니까 기관 외인이 꾸준히 사주는 종목. 외인이 팔 때는 기관이 받아주고 기관이 팔 때는 외인이 받아주고 그죠? 개인이 죽어라 팔 때는 외인 기관 둘 다 받아주고 그런 주식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이 주가가 쭉 빠지는 데서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쭉 빠져. 너무 이거 저평가인데? 하고 생각하고 쌀 때 사면 올라주겠지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추세는 상방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졌을 때,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실적이 뒷받침 될 것 같을 때, 기간은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 키워드가 없는 데서는 기간이 안 들어와요. 무조건 실적 키워드가 좋아야 돼. 그런 데서 꾸준하게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은 대형주, 우량주에서 실적 좋은 애들을 안 건들지만 실리콘트 이때는 실적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좋았어. 이때가 이제 완전 좋아졌고. 자, 봐보세요. 이거 실리콘트 재무추인데 상장할 때는 매출 300억에 20억 영업이익, 그죠? 이때는 기관 외인이 관심도 없어요. 매출액 적고 영업이익 적을 때, 그죠? 근데 24년 5월부터 들어왔죠. 여기서 300억에서 580억, 700억, 2배 이상 컨턴 점프할 때, 영업이익도 5배 컨턴 점프할 때, 그때 이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날 이후로 화장품이 주도 섹터가 되면서 계속 매출이 올라갔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이런 데서 기관 외인이 꾸준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드리블을 치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해야 될 거는 세력주에서 기관 외인 주식으로 바뀔 때, 성격이 바뀔 때, 그때 단기 수익이든 장기 투자든 하는 게 맞다. 근데 성격이 바뀔 때 특징이 실적 키워드가 따라 붙더라. 어떤 키워드가 따라 붙냐면 내년 실적 최대치 전망, 4분기 실적 폭발 전망,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목표가를 주고 목표가 상향을 올립니다. 그때가 시그널이더라고. 내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봤을 때. 그러니까 기관 외인이 관심도 없던 주식을 갑자기 목표가 상향, 뭐 실적 키워드 달고 기관 외인이 꾸준히 사모은다. 사모을 때 주가가 빠지면서 사모는 게 아니고 주가를 올리면서 사모은다. 그때가 시그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경험치도 필요해. 제가 만약 1년 주식 1년 차다, 2년 차다. 이걸 알았을까요? 그죠? 이때에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특이한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세력의 두 가지 흔적. 세력은 절대 시장에서 완전히 숨을 수 없습니다. 차트와 거래대금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장대양봉 상한가 출현. 상한가든 장대양봉이든 출현하면 20% 이상 장대양봉 또는 상한가 종목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흐름입니다. 주가를 위로 계속 산다고 장대양봉 만들어도 그 가격을 지켜주지 못해요. 일반 개인들은. 그죠? 그리고 장대양봉 나온 날 보면 장대양봉 아닐 때랑 장대양봉 나온 날이랑 호가창 배열이랑 호가창의 얇고 두꺼움 그 강도가 다르죠. 이때는 거래량 안 터질 때는 호가창이 얇다가 이상하게 장대양봉 나온 날은 호가창이 빵빵해요. 왠 줄 아세요? 호가창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종가가 고점 근처에서 마감되면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마감되죠. 주의 포인트, 주의사항 얘기해 볼게요. 거래량은 많지만 종가가 약한 경우. 거래량은 많지만 종가가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종가가 밀려서 끝나. 윗골이 길게 이런 식으로 밀려서 끝나. 거래량은 많지만 종가가 약하다. 종가가 강하다는 뭐예요? 위에서 끝나면 종가 강하다. 내려가서 끝나면 종가 약하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 세력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주식은 100%가 없거든요. 뭐 이런 캔들이 떴다고 매집형 캔들이다. 100%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걸어라? 못 걸어.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하는 매집봉이 아니라면 다음날 떨어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력이 이 구간에서 털어먹었다면 떨어지겠죠. 근데 다음날 세력이 털어먹은 게 아니고 앞전 매물대를 매집을 했다. 매집을 했으니까 이제 주가를 올리겠죠. 다음날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봉이 떴을 때는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밀리는 봉 떴을 때는 매집인지 아닌지 알려면 다음 날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날 주가 떨어지면 이 종목 안 보는 거고 전 저점까지 깨로 내려갈 수 있다 보는 거고 주가가 다음 날 강하게 올라오면 아 여기서 매집을 했구나. 오늘 여기 고점 돌파하러 가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 봉 하나만 보고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봉을 하나를 보고 다음날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거다. 거래량 플러스 종가 강세 플러스 반복 출현 세력의 매집이 확실해진 구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종가가 강세야. 윗꼬리가 없어. 강세 그죠. 근데 다음날 쭉 떨어지면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떨어진 척 하더니 다시 올리죠. 그러면 반복이 출현된 거죠. 세력의 매집이 확실해진 구간이에요. 여기서 돈을 썼다. 그죠? 그래서 눌림한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세력이 여기서 돈을 썼고 주가가 5일 선계가 내려오면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세력 평단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은 이기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5일선 깨고 이제 내려가나 보다 끝났다 하는데, 이제 심리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는 세력이랑 싸워서 세력이랑 싸워서 이기기 좋은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날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 작은 종목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다면 이는 돈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은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내는 구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거래대금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라캐스트가 이때는 2,000억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억 초반. 근데 이 주식의 유통 비율이 50%죠. 그럼 이때 당시에 세력이 들어왔을 당시 시가총액이 2,000억이지만 유통 비율이 50%면 최소 못해도 50%는 잠겨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보호 예소 물량까지 합치면 더 잠겨 있는 거지만, 단순 계산으로 50%로 잡을게요. 그러면 1,000억. 유통되는 물량이 지금 1,000억이야. 1,000억. 근데 하루 거래대금이 1,600억. 다음 날은 5,400억 터져.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몇 바퀴를 굴려. 2바퀴, 3바퀴, 4바퀴 계속 굴려. 그러면은 이게 매집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주가만 이렇게 뻥뻥 시켜놓고 거래대금이 안 터져. 그럼 다시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물론 이 위에서 터질 확률도 있지만 다시 힘없이 내려갈 확률도 있다. 매집이 덜 됐다고 보는 거죠. 거래대금이 안 터진다는 거는. 근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는 그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막 팔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막 들어오니까 거래대금 터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시가총액 2,000억짜리가 대주집은 50%인데 거래대금이 1,600억 터졌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이 1,000억인데 거래대금이 1,600억 터졌다. 이건 일반 개인이 만들 수 없는 형상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 문장은 거래대금이 폭발하는 종목은 이미 세력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멤버십에서 하던 내용을 한번 다뤄봤어요.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원리랑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현재 28분가량을 찍었는데 3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또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감 쳐야 될 것 같고요. 1번 세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종목, 2번 세력이 개입하는 종목의 공통점, 3번 세력의 두 가지 흔적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까지 하면 영상이 40분 50분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멤버십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서 한번 제 영상을 싹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제 멤버십 영상이고요. 멤버십 회원제로만 했고, 좋아요 10 싫어 0, 좋아요 12 싫어 0, 좋아요 13 싫어 0. 그러니까 좋아요는 제가 구라를 칠지 몰라도, 제가 작업을 할지 몰라도 영상이 별로면 싫어요가 많이 달리겠죠. 근데 싫어요가 안 달렸다는 거는 뭐예요?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라는 뜻이죠. 싫어요는 제가 주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싫어요 하나 있네요. 쭉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저의 영상의 값어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싫어요 좀 많이 달린 걸 보자면, 그러니까 현재 제 회원제 영상이 57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74개를 다 보시려면 VVIP 등급 가입하시면 되고요. 핵심 영상만 보겠다 하면은 VIP.
핵심 영상도 한 55개, 57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영상만 보고 싶다면 일반 등급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 이 시크릿 강의가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요. 좋아요가 70개, 싫어요 0개. 그죠? 좋아요 달려봤자 1개 달렸는데 좋아요 비율이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된다. 이거는 진짜 제목조차도 시크릿이라서 제가 만약에 어그로였으면 이거 싫어요가 달렸겠죠. 그래서 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시크릿 강의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값어치 높은 게 단타의 기본기, 이평선 눌림 매매, 강의 출사표, 수급 매매 상승 원리, 종목 압축, 확률 높은 대형주 눌림매, 역사적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 원리와 이해. 좋아요 많이 달린 게 153, 싫어 2. 이 영상은 진짜 제가 진짜 한 6시간, 8시간 정도를 고민해서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쉽게 싫어요가 2개 달렸네요. 역사적 신고가 매매는 싫어요가 4개 달렸네요. 하지만 좋아요는 수급 매매 상승 원리보단 높다. 163.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영상을 찍으면서 회원분들한테 좋든 싫든 간에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눌러달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리고 시장과 함께 매매편에서도 보시면 시장이 변하면 시장에 맞게 매매해라. 시장에 맞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고요. 좋아요가 32, 싫어 0. 싫어요가 하나도 없죠. 어그로였으면 싫어요가 분명 있겠죠. 그것도 많이. 싫어 1개 있네. 그죠? 이건 싫어요가 아예 없네. 그 다음은 단타의 기본기 8편. 신고가 매매 수강생이 헤맸던 이유와 해결법. 좋아요 110, 싫어 1. 시장 호응률 키우기. 좋아요 128, 싫어 2. 그죠? 신규주 매매 주의사항. 좋아요 66, 싫어 0. 이제 앞으로 신규주들이 몇 개 상장해요. 바이오 회사들.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 아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도 제가 제 영상을 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깎아내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 영상을 깎아내린다? 그건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실망을 하신 분들은 타 강의를 보고도 비난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유료 강의로 3천만 원에서 썼지만 제가 그분들이랑 같은 강사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자면 그래도 제 강의가 탑5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VIP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